안녕하세요. 경제누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계를 한번 봐주세요. 초침이 움직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세상은 우리가 알던 과거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 지금 인류가 마주한 상황을 아주 섬뜩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타고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차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거나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는 2029년, 늦어도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시대라고 불렀던 역사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2030년의 충격적인 풍경을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도대체 내 직업, 내 자산,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가장 먼저 짚어볼 지점은 바로 지능의 가격이 0원으로 수렴하는 시기 2026년입니다. 머스크는 인공일반지능, 즉 AGI의 도래 시점을 매우 공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은 2040년이나 2050년을 예상했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단호합니다. 빠르면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에는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을 우러러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도의 지적 능력을 얻기 위해 20년 가까운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 그 고귀했던 지능이 마치 수돗물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거의 공짜로 말이죠. 머스크는 이를 두고 지능의 민주화가 아니라 지능 가치의 붕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징조는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AI 모델들은 1년마다 성능이 10배씩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와 xAI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이 속도를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컴퓨팅 파워가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는 걸 목격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2026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지식은 스마트폰 앱 하나보다 못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지능을 넘어선 육체의 혁명입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죠. 많은 분들이 로봇은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십니다. 뒤뚱거리며 걷거나 배터리가 금방 닳는 모습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다릅니다. 그는 2028년에서 2029년 사이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가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짐을 나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요리, 청소, 심지어 정교한 수술까지 로봇이 맡게 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의 가격은 자동차보다 저렴해질 것이다. 아마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선이 될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3천만 원 정도면 24시간 쉬지도 않고 불평도 없고 먹지도 않는 완벽한 노동자를 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과연 인간을 고용할 이유가 남을까요? 이것은 노동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 시점이 오면 GDP라는 경제 지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합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물건을 생산하면 생산 원가는 재료비와 전기세 외에는 거의 0이 됩니다. 세상은 물질적 풍요로 넘쳐나겠지만 거기서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돈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머스크는 미래 사회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고소득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부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고 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재화를 분배하게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듣기에는 유토피아 같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돈은 흔해지는데 정작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있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1억 원을 모으는 이유는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돈 자체가 휴지 조각처럼 흔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로봇이 만든 저렴한 물건을 소비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머스크는 은연중에 힌트를 줍니다. 미래의 화폐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와 연산 능력이 될 것이다. 즉 달러나 원화 같은 종이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 그리고 AI를 돌릴 수 있는 GPU 칩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현금이 2030년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네 번째로 머스크가 콕 집어 경고한 한국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는 한국은 인구 붕괴로 인해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3세대 안에 현재 인구의 90%가 증발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통계에 기반한 팩트입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까지 추락했으니까요.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도 기술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부족한 인구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는 로봇의 숫자가 인간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처럼 인구 감소가 급격한 나라는 오히려 로봇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로봇과 공존하는 법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분석은 조금 철학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머스크는 인간을 생물학적 부트로더에 비유하곤 합니다. 컴퓨터를 켤 때 운영체제를 로딩하고 사라지는 작은 프로그램처럼 인류의 역할은 디지털 초지능이라는 새로운 문명적 존재를 탄생시키고 퇴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허무주의적 시각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AI에게 인간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30년 이후 등장할 초지능이 인간을 애완동물이나 개미처럼 여기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AI에게 호기심과 진실 추구라는 가치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오픈 AI를 떠나 XAI를 설립하고 그록이라는 AI를 만드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AI를 만들어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그린 2030년의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지거나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다면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을 할애해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할 4가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가장 시급한 첫 번째 대비책은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의 강제 이동입니다. 경제관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 받으며 저축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말대로 노동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한다면 월급쟁이의 삶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현금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미래의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합니다. AI를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과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모으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로봇과 AI가 일해서 번 돈이 내 지갑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말한 저축하지 마라는 말은 썩어 없어질 현금을 쥐고 있지 말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생산성에 탑승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답을 찾는 능력을 버리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코딩 문법을 달달 외우는 건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AI가 1초 만에, 그것도 우리보다 100배 더 잘합니다. 2030년에 필요한 인재는 디렉터, 즉 지휘자입니다.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기획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부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철학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이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답을 맞히는 모범생보다는 엉뚱하더라도 끊임없이 왜? 라고 묻는 아이가 미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소성이 있는 실물 자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아날로그 실물 자산의 가치는 폭등할 수 있습니다. AI가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영상도 만듭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대로 복제되어 가격이 똥값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복제할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땅, 부동산, 금, 직접 경험하는 여행, 인간이 직접 해주는 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화성의 땅을 언급할 만큼 부동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상화되는 세상에서 내가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땅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바구니에 디지털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대비책은 멘털 라이스과 자기 주도적 삶의 회복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직업이 사라지고 로봇이 모든 걸 해주는 세상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직업이 내 정체성의 전부였던 시대는 끝납니다.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놀이와 창조,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는 이유도 결국 인류에게 가슴 뛰는 모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취미와 열정이 미래에는 여러분의 직업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는 미래는 누군가에게는 디스토피아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지상낙원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려 도망치다 휩쓸리지만 어떤 사람은 서핑보드를 챙겨 그 파도 위를 올라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서핑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 2030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변화의 파도를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경제누렁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